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래도 지인이 문의가 하나 들어온 기업이 있어서 가지고 생각나서 한 번 더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으로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양방향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기술, 혹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로 차량의 어떤 상태를 운행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 그런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면에서 보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사람 변경시 후진시에다가 사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국가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고객사는 다양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 카에 대한 차이점, 스마트 카에 대한 차이점이 드러나 있는데요. 일단 통신기구하고 클라우드 통해서 연동을 해서 자동차 안전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동차의 제어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회사는 대충 어떤 회사다라는 게 보여주고, 최근 주가를 보면 보기 좋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약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월간으로 봐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한 14,000원대 의미 있는 지점을 고가로 따진다면 14,000원대 지지할 수도 있고, 최근에 14,000원대 한번 오기는 했는데 최근 16,000원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간으로는 조금 하락은 했으나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첨단 기술 업체죠. 자동차 관련돼서 시가총액 4,400억 정도 되고 유통 물량이 한 60%로 좀 깨야 됩니다. 대주 지분이 40% 정도, 그래서 유통 물량이 한 60% 정도 되고, 퍼는 12.63배, PBR로 보면은 조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2.51배로 높은 수준의 영향이 있고, BPS가 주당 순자산이 7,200원에 비해서 주가는 좀 높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18,000원대니까 배당은 1.34% 정도 되고 246원 정도 줬네요. 주가가 최근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7.5배에서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부분이고, 월간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중이기 때문에 PBR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월간으로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 아닌데, 회사의 어떤 주당 순자산에 비하면은 좀 높게 발생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는 꽤나 좋더라고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높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치도
좋고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부채죠. 부채가 많이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188%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들, 이것도 줄어가지고 188%고 부채를 계속 줄여야만 되겠죠. 일단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투자 활동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 개발을 하고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면 22년 올해 말까지도 계속 투자 부분이 늘어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는 일부 부채를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올해 더 갚을 거다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일단 성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부채 부분을 좀 줄인다면 부채 이자율도 한 5% 정도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차입금이. 그걸 좀 줄이기만 해도 뭐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면 배당금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간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중이고 관계 주주가 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게 뭐 비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모든 생산 라인들이 평균 97.4%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동률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도 반기에 전년도 수준 이상의 성과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유동자산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만 더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세분하게 보겠고 일단 매출액은 확인했고 이익 자체가 한 1,000원 정도로 반기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한 2,000원 정도 나오겠죠.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펀은 좀 더 낮아질 거다. 작년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 퍼만 본다면 좀 더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퍼가 감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종속회사가 글로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호주 등 미국 등 고객사가 각 나라별로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뭐 성과 같은 부분도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반기에 대비해서 중공업도 그렇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걸리는 건 부채죠. 부채가 또 한 60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부채 부분이. 그래서 토탈 부채가 한 40억 중공업까지 해서 최종 부채가 늘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채의 성격도 좀 봐야 되겠죠. 매출에 관련해서 확실히 전반기의 누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매출 원가 관련해서 조금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사가 당연히 좀 매출이 이 정도 늘었다면은 아마 반영도 인상폭을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 현금 자산이 532억 원 정도 있고 매출채권은 계속 한
천억 원 정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라가서 부채를 줄이면 좋겠죠. 일단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이 870억 정도로 많이 있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탈로 치면 1100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단기에 많이 부채가 몰려 있죠. 그리고 작년에 장기 차입금이 한 840원 정도 있는데, 장기보다 단기에 부채가 870억, 토탈 11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올해 예상치 한 700억 한다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재무로 넘어가는 게 좀 많지는 않겠다. 단기에 많이 몰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재무 관리를 좀 잘해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부채 비율이 예상치는 줄어드는 걸로 됐는데, 반기에는 아직 부채가 더 늘어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고, 단지 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껄끄럽다. 부채가 너무 껄끄럽다. 만약에 이런 높은 성장률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게 부채가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하겠죠. 언제까지 계속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꺾이기 시작하면 발목을 부채가 잡을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보율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최근 계속 좋지 않다가 쓰는 돈들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투자활동으로 좀 돈을 많이 나갔었다가 일단 보실 때 좀 어느 정도 자산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좀 돼 있는 부분들이고, 부채를 조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매출 영업적으로 계속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터렉스 관련돼서 분석을 해봤고요. 성장성에 우선 두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면 뭐 16,000원대, 15,000원, 14,000원 뭐 요 라인에서 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부채가 정리가 되는 시점을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방송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